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과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예, 행동하는 우파, 좌파의 저격수, 또 애국전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애국방송 신의 한 수의 대표이신 신혜식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매일 온라인에서 좋은 뉴스를 전해주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직 신혜식에 관한 얘기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좀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영광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요. 전체가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자, 131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 유튜브의 1등. 이게 정치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대통령격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뭔 대통령격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리고 유튜버 대통령이라고 또 많잖아요. 유튜버 대통령들요. 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저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는 가짜 같습니다. 아무튼요. 네. 예. 자, 대표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소식을 접한 어쨌든 애국 우파 진영은 조금 실망감이 좀 큽니다. 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바이든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언론이죠. 그렇죠. 당선 호소인이죠.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법대로 당선인을 발표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언론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고 지금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하다. 그렇죠. 부정이 있다. 부정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 부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 바이든과 언론들이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 백악관을 안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법이 제도가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거 지키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내년 1월 22일이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선거인단 구성이라든지 부정 의혹에 대해서 실오라기 같은 증거라도 나오면 이 선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선거라는 거는 진짜 0.001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통반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장 선거도 부정이 있으면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 선거인데. 통반장 선거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파 진영 입장에서는 참 요즘 기운이 없습니다. 지난 세 차례 선거를 아주 무참히 참패를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좀 우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또 분열돼 있는 상태도 지금 잘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 해법은 없습니까? 해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뭉치자,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중심.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었을 때, 또 예전에 이해창 총재가 당대표로 있었을 때, 이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권 후보가 있으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렇게 갔는데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죠. 그렇죠. 지금은 비대위 체제도 이거 참 너무 속 터지게 존재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존재감뿐만 아니라 속을 터지게 하는 게 더 문제 같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라는 얘기까지 비아냥까지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더가 빨리 나와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로 달리면서 희망을 봤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매우 놀라운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파가 좀 분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하면서 일단 리더라기보다는 희망을 본 거죠. 그렇죠. 희망을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김종인 비대위 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뭐가 좀 움트고 있나요? 움트야 되는 건가요? 새로운 정당? 네. 지금 뭐 검찰총장인데 우리 리더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그런 방향에서 간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왜 올랐느냐? 그건 문재인 정권과 싸우란 얘기거든요. 반문재인이죠. 네. 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1위를 달리던 이재명이 3위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의 지지율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아, 반문 지지율을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지형을 넓힌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중도 좌파까지 포용한다. 네네. 그것이 뭐 승리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거죠. 지금 누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안철수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국민이 결집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리더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그 다음에 그런 힘을 좀 결집해서 윤석열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윤석열보다 더 잘 싸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물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걱정이 있지만 아마 자연스럽게 내년 한 후반 정도 가면은 결집이 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반문으로. 예. 그 전에라도 이렇게 윤석열을 뭐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 우파 진영의 움직임, 어떤 뭐 정치적 결사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어야지. 뭐 밥도 왜 뜸이 잘 들어가 맛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나오자마자 바로 또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도 모양새가 썩 좋진 않은데, 자,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 정치적 결사체 같은 거를 일부 보수 진영이 좀 만든다면 그러면 훨씬 정치에 진입하는데 윤석열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야 돼요. 밖에서 제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도권 안에서 과감하게 이거 안 된다, 이런 체제 갖고는 대선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윤석열 중심으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즉 뭐 반문이라고 하면은 계속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 이걸 제시하면서 그냥 그분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만들고 새로운 집을 좀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나와서 작은 집이라도 일단 집을 하나 짓자. 그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도 영입하고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 새로운 이제 희망을 또 거기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타이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별도의 작은 집, 작은 정당 결사체를 하나 만들면 그걸로 선거를 한번 치르면서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내년에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윤석열을 뭐 영입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나 제야가 단일화를 하자는 목표. 단일화요. 각자 하되 단일화를 하자.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국민 후보 얘기는 하면서 단일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전혀 좀 앞뒤가 안 맞는 스탠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국민 경선제 하자고 하면서 그럼 제야에서 만들어지는 후보들도 지금 정당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경쟁하는 단일화 작업은 또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의 그 속심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뽑아주고 싶은 사람 만들겠다. 자기가 점지한 사람으로 후보를 내겠다. 그 속심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 실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김종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침체가 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좀 어렵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당 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비대위 체제를 조기 종식해야 돼요. 아, 11월, 예. 12월 안에는 네. 비대위 체제 조기 종식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라 뭐 이런 나가고 거네요. 그냥 네. 아예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갖고 빨리 네. 제야 포함해갖고 단일화 작업 들어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는 네네.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이거 뭐 좀 과한 말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간첩이 아닌가. 아, 네. 그렇습니까? 문재인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아, 좋은 기회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네. 빨리 조기 종식해야 되겠다. 지금 시민단체도 나와서 집회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당 내외에서 비토를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럼 당의 중진들이 또 나서 갖고 너무 흔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지금 감싼단 말이죠. 이거는 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밥그릇을 나누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밥그릇을 이 밥을 크게 져서 같이 네. 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밥그릇 싸움 하니까 자기 밥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럼 쪽박 차게 되는데 말이죠. 쪽박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죠. 이제. 아, 쫓겨나는. 국민들이 네. 이제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네. 판을 크게 만들면은 쌀도 누가 갖고 올 거고 그렇죠, 큰 맞습니다. 밥솥도 갖고 올 네네. 거고 그럼 장작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모이고 말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걸 지금 모르고 네. 깨진 밥그릇에다 계속 물 붓고 이제 밥하려고 하니까 밥이 타는 상황이 돼버린 아, 거죠.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특히나 이 애국 보수들이 집회를 하면 그거를 지금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우리 집에서 작은 집 큰 집 나눠가면서 이렇게 뭐 세를 불리는 것도 모자란데 오늘 나눔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극우다, 네. 너무 과격하다 이런 표현은 언론이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일부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대부분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애국으로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분들의 상당수는 또 국민의힘을 찍어준 분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루 예. 이틀 찍어준 게 아니라 계속 찍어주신 분. 수십 년간을 찍어준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찍어주기만 했냐? 돈까지 냈어요. 아, 당비도 내고 후원도 하고 말이죠. 예. 네. 그런 분들에게 구구라는 프레임으로 절연을 한다. 손을 거버린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아, 동력이. 예.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네네. 들어서기 전에 촛불 때부터 예. 군불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루킹이라든가 이런 극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붐업이 돼요. 아, 근데 기초가 되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이 애국 보수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왜 절연을 시킵니까? 그렇죠.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싸워주기도 하고 돈도 내주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해주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멍청한 짓을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 평생 돈을 안 벌어본 거죠. 네네네.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해보고 했다면은 네. 단골 손님 아닙니까? 그렇죠. 단골 손님부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옆집 같은 손님도 꼬시는 거지. 어떻게 그렇죠. 단골 손님을 쳐버리고 옆집 가는 손님을 데려다 놓고 맛도 없는 그 된장찌개를 먹이려고 합니까?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실패했어요. 완전. 집토끼도 못 챙기는데 뭐 산토끼 잡으려고 드는 격이네요. 그러니까요. 다 도망가는 거죠 지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국 우파 세력들이 광화문에 지금 집결을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뭐 산발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인원들이 뭐 집회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자, 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폭주를 막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보수, 정말로 애국심으로 가득 찬 보수들이 뭔가 좀 액션을 펼 수 있게 그나마 좀 국민의힘이 그런 장이라도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도 열 필요 없고 네네. 너무 친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방해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는 거예요. 눈빛으로 알 수 있는 사이. 예.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뭐 아는 척하고 뭐 가서 뭐 안아주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심전심이니까요. 이심전심으로.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심전심도 아니고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거 참.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뭘 하려고 해도, 장에 나와서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안 생기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예,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댓글을 써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네네, 자발적으로. 댓글 공작이 아니라 네네. 여론 형성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돈까지 쓰고 조직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마저 네네. 바보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안티가 돼버렸어요. 아, 예. 극렬 안티가 된 거죠. 하긴 제가 요즘 느끼는 바로 보면 이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싫어하는 이 분위기가 아주 팽배합니다. 나가서 네. 국민의힘 지지해 줍시다 이러면은 네. 우하는 소리가 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니까 비대위 체제만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스팔트를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 예. 방향만 같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방향만. 맞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권 타도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합시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데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면은 이분들 자연스럽게 모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아.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깨진 밥그릇에다 밥해 먹으려다가 망하는 꼴로 지금 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거의 사라져가는 느낌의 그런 아주 희미한 정당의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자,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애국 우파가 어쨌든 어떤 타이밍에서는 다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데 지금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보호막을 치려고 검찰 장악을 하려고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법부는 상당 부분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윤석열이 또 대들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도 애국 우파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이콘의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자꾸 주장을 하는데 검찰 개혁인 이유 좀 극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한다. 살아있건 죽어있건 잘못했으면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죽어있는 정권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해야죠. 예. 살아있는 것도 조사하고. 네. 검찰 조직이라는 게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네. 예.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네. 윤석열 총장이 네네.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부에 대해서 대응하고 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살기 위한. 예. 네네. 가족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가를 건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고 지지율 1위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서워진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자기들 조사하지 마. 네네. 우리 제발 살려줘. 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그 말 들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안 들으니까 윤석열 죽이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펼쳤고 네네. 그게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보였고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드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자꾸 뜨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권 지지율 1위를 이제 달리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 사회,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죠. 저 사람 만약에 대통령 돼봐 우리 어떻게 되지?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이유는 네. 차기에 문재인이 들어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도.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윤석열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예. 사실은. 예. 그거 원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윤석열이 영웅이다? 잘하는 건 잘하지만 영웅이다 할 것까지는 없죠. 근데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차기에는 윤석열이네? 네.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똘똘 뭉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정권의 해바라기처럼 봤던 그 정치 검찰의 얘기였는데 그 검찰들이 보기에도 다음은 윤석열이네 하면은 지금 이제 이미 실패한 거예요. 윤석열이 대권 지지율이 1위로 간다는 거는 정권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검찰 장악은 실패했다. 이제 장악도 안 될 거고 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이를 친다.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큰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만 바뀌냐? 아니죠. 지금
공무원 사회도 요동치고. 감사원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네. 그렇고. 네. 예. 뭐 경찰들도 좀 상황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 결국은 힘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검찰 개혁 방향도 바뀔 것이고, 네네. 공수처장 지금 뭐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지만, 예. 공수처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네. 사람들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켜주죠. 예. 예. 지켜줄 일이 없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정하죠. 예.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말기로 왔다. 근데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걸 담당했던 산업통상부라든가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 뭐 요 정도 선에서 얘들 잘못했으니까 벌 줘야지 이렇게 할 걸로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청와대에서 이 산자부를 담당했던, 이 사안을 담당했던 행정관 둘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추미애나 정권을 보지 않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권력 간다, 수사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단 네. 굉장히 이제 감사보고서 자료를 네. 잘 만들었다. 거의 뭐 수사보고서처럼. 네, 수사보고서처럼 만들었다. 근데 그걸 보고 법원이 네. 영장을 이제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전에 단계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의 처가, 네. 부인 영장 청구를 했는데 통기각 당했어요. 다 기각했죠. 네. 네. 이거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기각시켰고, 무리수를 뒀다 무리수다. 이거죠. 네. 대신 윤석열이 원전 관련된 네.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발부시켰어요. 모두 했죠. 네네. 이건 뭐냐면요, 벌써 힘이 기울은 거예요. 벌써. 네. 네. 법원도 이제 상황 보니까 네. 큰일 났다. 우리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진짜 적폐로 찍힌다. 예. 변한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야, 엄청 빠르게 바뀌네요. 앞으로 더 빠르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예. 바뀔 것 같고요. 이번에 김경수 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무죄가 어떻게든 무죄를 주려고 억지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 할 것이다 라고 네네네. 생각했고, 예. 만약에 유죄를 주더라도 판결문을 아리까리하게 네.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정권 눈치 봐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빼줬지만, 그건 약간 꼬리를 자른 거죠. 네, 네. 그러나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네. 드루킹의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1, 2심이 다 인정을 해버렸으니까요. 네. 게다가 그 갈비찜 얘기, 닭갈비찜, 닭갈비찜 얘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김경수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뭐 썩은 동아줄 잡고 있듯이 잡고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린 거죠. 자승자박이죠. 네. 뭐 한우 먹고 나서 나중에 닭갈비 먹었다고 무슨 뭐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우 먹고 오리발 내미는. 맞습니다. 예. 어쨌건 네. 법원마저도 알게 모르게 그 저희에 깔려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부분이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네네. 법원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보다. 법원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재판도 마찬가지고. 네네. 일단 뭐 20년, 30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황당하게 다수는 이명박 거, 너 유죄. 네. 그런데 법원이 인정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에 대한 뭐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이 사람 거라고 확실하더라도 네. 문서나 자료 이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네네. 심증만을 가지고 그 사람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심증으로 하나요? 다 심증으로 해야죠. 이거 바지 사장이었는데 네 거 맞잖아. 네 거 맞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증거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수사도 그렇지만 판결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아주 네.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네. 법원도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로 몰리게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와. 지금 판사들도 그렇고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아마
상식 있는, 좌우를 떠나서 상식 네.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윤석열 지지율로 보여주는 게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권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네네. 국민들이 지금 드러내고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를 바꾸고 우리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또 의심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맨날 뭐 사건만 터지면 코로나가 막 확산돼 갖고 그걸로 막 틀어막고 통제하고, 이른바 코로나 공안정국 시대인데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코로나로 애들이 정치를 하네? 통제를 하네? 결국은 독재를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코로나 정국이 최초에는 야권에 유리한 줄 알았죠. 예.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고.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예, 네. 그때는 유리할 거라고 봤죠. 네. 근데 이자들이 사람들 기본권을 통제하면서 재미를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갖다가 남한테 돌렸죠. 자신들이 언론과 기관을 동원해서 밀어버리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포퓰리즘, 예, 코로나 독재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심한 거였다라는 거를. 앞으로 이거 써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올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자주 이제 이 부분을 거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요? 2%대가 나오는 이 시기가. 1%대요? 2%요? 2%, 1% 나오는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확 번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대충 읽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조사 보면 5,000명. 예. 좀 덜 나온다고 그러면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막 조절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5,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에? 네. 그러면 5,000명에서 10,000명. 그럼 확진자 수도 적고, 만약에 10,000명 하거나 20,000명 하면 많이 나오죠.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그걸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못하죠. 쟤네들은 못하고 있고, 네네. 이제 코로나 이슈로 국민을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너무 지쳐요. 정치 이슈라든가 사회 이슈를 이렇게 오래 끌고 가면요, 네. 피로가 옵니다. 피로가. 예. 뭐 양치기 소년이 맞습니다. 늑대 나타났다 이거 한두 번이지. 그렇죠. 예.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안 속거든요. 결국,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결국 그 소년이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예. 나중에는 코로나 왔다 그래도 국민들이 또 속이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은 못 치겠군요. 계속 치겠죠. 네. 치는데 네.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기관이나 이런 통제 관련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장난은 치겠지만 국민적 거부 반응은 계속 들끓고 일어나면서 이거 광화문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이 잘못한 거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예. 자, 애국 우파들이 광화문에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화이자에서 뭐 한 90% 정도 치료 면역력이 있는 면역 반응을 보이는 걸 만들었다고는 하는데요. 이것도 뭐 3개월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발표가 미국의 좌파들이 FDA가 좌파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제 선거 전에 이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할까봐 계속 FDA가 밀다가 이제 발표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미루다가. 하여튼 뭐 그 시점은 올해 연말부터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보급되는 시점이 되면은 뭐 내년 뭐 중후반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내년 이제 하여튼 무조건 이 정부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보궐선거까지는 통제를 할 겁니다. 보궐까지요?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까지 통제를 하고 그 이유가 될 텐데 그 이후 8월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낮을 텐데 아마 대규모 집회가 이제 시행이 되면
지난해 10월 3일보다 한 3, 4배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한 싶어요. 3일절 이때 애국 우파 진영이 한 번 더 총집결하는 타이밍을 맞을 수 있겠네요. 아마 코로나로 또 제한을 줄 거거든요. 아, 무리하게 코로나로. 네. 내년 3월 1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우리 아이디어를 내야죠. 저번에 이제 차량 집회는 했었죠. 차량 집회는 이제 일부분 허가를 했는데 예. 우리 애국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은 집회라는 게 꼭 모여서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전 국민적으로 1인 시 전국적으로. 예. 네. 그래서 뭐 상징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차량에 가슴에 네. 달고 다니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이런 좀 유명 인사들, 언론 예. 노출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 먼저 선도하고 시민단체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호흡이 안 맞으니까 이런 네네.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네. 뭐 어떤 우리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런 상징을 가슴에 달고 저자들이 노란 리본 달듯이 예.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상징을 빨리 만들어서 3월 1일을 기점으로 네네.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걸 달 수 있게끔 네. 전 국민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적극 나서야 되겠죠. 그런 무브먼트를 할 때 우파 진영 유튜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조금 힘을 빼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표님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경기도 파주지 않습니까? 예. 파주에 자주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황해도에서. 황해도에서요. 예, 굉장히 저희 집안이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러셨군요. 이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신의 한수를 운영하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시민단체도 하셨고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언론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이른바 우파의 길로 들어선 건데 여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또 있으셨습니까? 뭐 아버님 영향 말고도. 제가 김대중 정권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 예. 있었을 때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정상회담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천리안이라는 PC통신이었거든요. PC통신이었죠. 띠댁 하면서.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올렸는데 네. 뭐 엄청난 이메일이 왔어요. 욕하는. 아, 그랬습니까? 네, 왜 김대중을 욕하냐. 근데 제가 그게 화가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안티 DJ 사이트 만들고. 이게 2000년 전후겠네요. 네네. 네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예. 아, 그럼 DJ가 결국 우파의 심장 신혜식을 만든 공이 거기에 있네요. 그때 이제 장기표 선생님이 예. PC통신 천리안에 글을 많이 썼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정권을 비판하는. 근데 제가 네. 그 칼럼을 보면서 예. 이분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똑같구나. 네. 그래서 많이 또 이제 배우게 됐고 또 행동에 나서게 된 거죠. 네. 신 대표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따로 있으십니까? 한 명만 꼽는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정치인, 지금 있는 정치인들. 다 싫어하십니까, 혹시? 아니, 싫어하진 않는데, 네.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그냥 박정희 대통령 정도,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고, 예. 현역 정치인들 중에는 네. 혹시 없으신가요? 현역 정치인들 중에 네.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네. 사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예. 뭐 황교안 대표, 네. 우리 지지해 줍시다 이러면은 뭐 황빠냐 홍빠냐 막 아, 그런 그러는데, 얘기를 듣죠. 네. 또 그걸 좋다 그러면은 또 그 사람 밀라고 작전 네. 쓰는 거 아니냐, 아, 뭐 그건 또 이런 오해를 얘기가 할 수가 있어서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예. 마음속에는 있지만 예. 뭐 그걸 얘기하지는 않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 저는 네. 뭐냐면은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아, 지금 상황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예.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제일 네. 잘하는 사람을 네. 제일 좋아하고, 예, 지금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 아니죠. 별로 안 아닙니까? 좋아하죠. 안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네네. 예, 이렇게 또 굉장히 유순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드럽죠. 예, 부드러운 분이라 그렇지만 지도자감은
좀 아니지 않냐. 이 방송 보면 예.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네요. 네. 지금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그냥 네. 김종인 체제에 박살 내고 네.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모르죠. 근데 그분이 또 대통령 후보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조금 엄마 리더십이랄까요? 뭐 좀 이렇게 상당히 참모형 리더십에 가깝지 이렇게 뭔가 대통령 후보까지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 끝났어요, 일단. 네, 끝났네요. 네, 지금 이제 네. 비대위 체제와 함께 끝났어요. 정치 인생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대한민국 정치 유튜브 채널 1위 131만 명, 곧 132만 명이 되는데 이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남다른 이 뭐 노하우랄까 아니면 뭐 이 여러 고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달려온 거고 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네네. 또 선점한 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이래서 어렵거든요. 네. 시작은 다 어려운 겁니다. 시작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000명 이제 왔는데 네. 기존 유튜브 채널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벅찹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한 1년 정도 넘게 1년 정도 유튜브 했을 때 예. 구독자가 8,000명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때 엄청나다고 막 제가 자랑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빠른 속도죠.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가 계속 가기 때문에 예. 저는 내실을 탄탄하게 네네. 만들어야 된다. 오늘 뭐 10만 명 왔다, 네. 20만 명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실이 탄탄한 유튜버는 그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정치 유튜버 말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먹방,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예. 쫙 보면 제가 딱 찍어요. 얘는 분명히 잘 될 거다. 예.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사람 잘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잘 돼요. 그 10만이 딱 넘어가면 확실히 잘 되고 네. 조금 이제 막 잘난 척하고 하는 애들, 금방 뜬 애들, 예. 얘는 금방 망할 거다. 그럼 저 대현TV도 보셨을 텐데 대현TV는 어떻게 관전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될 거예요. 근데 1만 오고 2만 오고 뭐 10만 갈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죠. 예.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우여곡절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1위가 정규제 TV, 네. 그다음 신의 한수가 2위로 이렇게 유튜버 쭉 갔거든요. 예. 한동안은 그게 한 50만 대 아니에요. 20만 대. 20만 대. 네. 초기에는 유튜버 초기에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황장수 TV가 2위.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네. 신의 한수가 3위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뭘까? 그때만 해도 1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규제 TV는 이제 펜앤마이크는 상당한 이제 펀드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투자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규모 있게 시작했고, 네, 저희는 이제 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안전한 2위, 그거라도 뭐 즐기면서 랄랄랄라 가는데 갑자기 3등이 된 거예요. 황장수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을 했죠. 예. 왜 내가 3위가 됐을까? 예.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한수는 신의식인데 신의식의 장점을 제대로 못 살려주고 있다. 신의 한수는 신의식이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패널 위주로 막 움직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신의 한수는 내가 운영하는 거고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내가 뉴스를 찾아서 더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진짜 뉴스라는 걸 했죠. 요즘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셨군요. 진짜 뉴스를 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뭐 삼성 이재용 미국 간다? 뭐 베트남 간다인가 베트남 그게 간다. 300만 300만이요? 300만 넘게 찍으면서
네. 그래서 그 뒤로도 그 진짜 뉴스가 잘 됐는데 또 패널도 많아지니까 다시 또 이제 좋은 패널들 모셔가지고 방송 준비했고 네네. 그리고 또 침체기가 또 100만 이후에 쭉 왔죠. 아, 지금까지 이제 약간 좀 침체기. 네. 다시 또 진짜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진짜 뉴스를 다시 하시는 거군요. 네. 아, 예. 아니, 저는 이제 한 131만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고민 크게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야, 세상 살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잘 살려면. 아, 뭐 그거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예.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예. 금융기관에서.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걸 했나 보죠? 아니, 자기네들이 봤을 때 네네. 50억이면 자산 보유 50억이면 평생 그럭저럭 아주 잘 살 수 있다. 현찰로 50억 정도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아무 걱정 없다. 이게 나왔어요. 아, 그 정도구나.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지만. 근데 왜 100억을 갖고 싶어 할까? 5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왜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어 할까? 1000억 있으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하루에 뭐 몇십억 써도 티도 안 날 텐데 왜 1조를 갖고 싶어 할까? 1조를 가진 사람은 왜 10조를 갖고 싶어 할까?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네? 저희가 이제 100만이 됐는데 목표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목표. 아, 새로운 목표. 목표. 인생이라는 게 목표가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갖고 뭐 50억 갖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억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뭐 하루에 10끼 먹겠습니까? 뭐 오히려 2끼 먹어요. 오히려 한 끼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의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금전적인 부분은 또는 어떤 다른 외적인 요인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못지않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텐션, 긴장감,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31만 됐는데 이제 150만 빨리 가야 되겠다. 150만. 아, 예. 이제 쫓아오는 뭐 이렇게 유튜버들보다 이 앞에 그냥 가는 거죠. 목표를 갖고.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뭘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도태될 수뿐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 한 3, 40만, 뭐 30만, 50만 사이에서 주춤하고 도태된 이 유튜브 채널들이 꽤 있습니다. 더 늘지 않고요. 도태될 수뿐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목표, 정권 교체. 그게 또 힘들어지니까, 저도 일조를 해야 되니까 계속 달리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진짜 뉴스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게 참 몸에 부대끼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도 한번 해보고 뭐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주 혼났습니다. 방송이 한 번 하면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그렇죠. 혼자서 할 때 더 그렇고. 그럴 때 이 구전 녹용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전 녹용 먹어야죠. 구전 녹용. 제가 이제 방송에서 구전 녹용도 파시고 뭐 김치도 파시고 한과 소갈비 뭐 이런 거 판매하시는데 근데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수익 구조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수익 구조에 따라가는 방송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 대표님이 하시는 그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유튜브 채널들이 가야 할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비판하는 유튜버도 굉장히 많고 뭐 그걸 갖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물건 팔고 앉아있냐, 홈쇼핑이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발 더 욕을 해라. 니네 하지 마라. 니네 하지 말고 나만 하자. 나만 하자. 왜냐하면요. 시장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그렇죠. 또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광고만을 의지해서 하면
노란 딱지 부분도 있고. 노딱이 많이 붙더라고요, 예, 저도요. 네. 예, 노란 딱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에서 구걸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슈퍼챗 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뭐, 예. 예. 완전히 정청래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한 푼 후원금, 줍쇼. 네, 한 푼 줍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죠. 근데 예. 한 푼 줍쇼는 괜찮아요. 네. 한 푼 줍쇼는. 근데 무리하게 되죠. 무리. 계속 줍쇼. 아니,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도 되는. 예. 꼭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 네. 그런 그 무리한 컨텐츠를 만들 수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콘텐츠. 뭐 어떤 특정인의 네. 근거 없는 예, 이른바 뭐 루머를 갖고 막 네. 확대 재생산해 갖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일명 이제 코인털이 하는. 예. 그리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일정 부분 팩트를 전달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 이제 수익 모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그 어떤 그 현상을 수익 모델로 네. 만들어서 이제 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그건 좀 못됐네요. 그런 네. 방향으로 가면 결국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때가 이제 물건 팔고 네네. 해서 하는 거는 물건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머지 컨텐츠는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한밤의 뉴스인가요? 그 한밤의 토크. 한밤의 토크. 신 대표님 하시는 걸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빈곤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어려워지면 사고 칠 수뿐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델을 안정화 시켜 놓으면 컨텐츠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시간도 생기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한 푼 줍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뉴미디어 유튜브 미디어의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신의 한 수는 앞으로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팽창하는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뭐 또 따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별도로요? 네. 예. 진짜 150만 가시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200만 가요. 200만요? 200만. 예.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어린이, 뭐 유린이 격이라서요. 근데 저는 1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유튜버의 독자들이 없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시군요. 뭐냐면은 한 어느 정도, 한 10만 정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그 자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만, 뭐 200만 이런 얘기는 조회수를 보게 되면 뭐 저희보다 한참 떨어지는 구독자는 떨어지지만 조회수는 높은 데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늘리고 조회수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구독자만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유, 늘리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시장을 제가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200만이 되면 200만의 저희 콘텐츠를 봐주는 사람이 신의 한 수만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다양하게 콘텐츠를 다 보죠. 우파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튜버들이 신의 한 수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게 저희는 투자를 해서 시장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나가는 거죠. 저희 그 신의 한 수에 들어온 구독자들이 다른 유튜버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호흡을 해주는 게 좋죠. 그 일종의 선구자 같은 역할입니다. 정치 유튜버, 그럼 전체 유튜버 시장에서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혜식 대표님이랑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혜식은 막말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단어 선택을 아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문재인 정권이 종료되고 나면 문재인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권의 종말은 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합친 게 될 거다. 그럼 완전 뭐 폭망인데요. 일단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으로부터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신과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심각하게. 직권남용, 권목, 직무유기 뭐 많죠. 원전 문제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대로 다 받아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스, 이명박 대통령. 네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그것도 과거까지 다 파괴된다는 얘기죠.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재임 중에 있었지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있던 과거죠. 네. 이런 세 가지 플러스가 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형량으로 치면은 뭐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입니다. 사형이요? 이거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많은 실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분노, 공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대현TV 애청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현TV. 저는 금방금방 팍팍팍 올라가고, 벌써 한 10만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바빠갖고 영상을 많이 못 만드셨거든요. 앞으로 많은 영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밑바닥이 탄탄해야 됩니다. 날린 공사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바닥이 탄탄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자꾸 콘텐츠를 쌓다 보니까 나중에 기울어져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대현TV 바닥으로 아주 탄탄하게 지금 다지고 해갖고 탄탄하게 짓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만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현TV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또 더 나가서 신의 한수도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현TV 1만 구독자를 맞아서 특별히 신혜식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가 가야 할 길, 또 유튜브가 가야 할 방향, 거기다가 이 행동하는 우파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예언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애국보수의 어떤 상징, 전사, 이 신혜식 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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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랑 같이 했는데 너무 재미없다고 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진지하게 해서 재밌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